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과연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도 모르게 가난과 불운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옷차림을 단순히 겉모습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인재를 지켜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천이 아니다. 그 사람의 태도, 신뢰, 준비, 품격, 그리고 앞으로 열릴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는 신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제조, 무역, 전자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 회사를 일구어 왔다. 그 과정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만났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을 밝히는 옷을 입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조차 가로막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인지 능력, 자신감, 행동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를 enclothed cognitor, 체계인지이라고 부른다. 옷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현장에서 수백 번 목격해온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은 비싸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정돈된 옷,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옷, 운을 열어주는 신호를 담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스스로 그 문을 막아버렸다. 왜냐하면 상대는 말보다 먼저 옷에서 신호를 읽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첫 인상은 단 0.1초 만에 결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될까를 본능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관리된 흔적이 담긴 옷차림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 외모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력은 기회가 주어져야 보여줄 수 있다. 기회가 오기 전 단계에서 상대는 실력을 볼 수 없다. 즉, 실력 이전에 옷차림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된다. 나는 젊었을 때 무역상들을 만나며 늘 그들의 옷의 상태를 살폈다. 구김이 많은지,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일처리 수준, 약속을 지키는 태도, 거래의 안정성까지 읽을 수 있었다. 10번 중 8번은 그 판단이 정확했다.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라는 뜻이 아니다. 옷차림은 삶의 태도이며 태도는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평생 바라본 사람들의 인생에서 이 원리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옷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기회를 잃었고, 옷을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도 관리된 삶을 허락했다. 이제 당신이 입는 옷 한 벌이 앞으로 5년, 10년의 운을 바꿀 수 있다. 옷은 그만큼 강력한 신호이며 그 신호를 올바르게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옷차림이 운을 만든다는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옷이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한 건 능력이지.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 경영자, 영업사원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능력은 신뢰 뒤에 온다. 그리고 신뢰는 옷차림 뒤에 온다.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상대의 옷에서 관리된 삶의 흔적을 읽어내며 그 신호 하나가 기회와 실패를 갈라놓는다. 특히 아래의 7가지 옷습관은 가난한 흐름을 끌어들이는 치명적 징조였고 나는 그것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직접 보아왔다. 가장 먼저 구김투성이의 옷이다. 셔츠에 깊게 잡힌 구김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름이고 태도의 주름이다. 내가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C라는 젊은 영업사원이 있었다. 밝고 성실했지만 셔츠의 구김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그가 실력을 보이기 전에 이미 정돈되지 않은 신호를 받아버렸다. 3년 후 그의 실적은 떨어졌고 5년 후 중요한 계약을 잃었으며 10년 후에도 제자리였다.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옷이 이미 그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직원 D는 늘 다림질된 옷을 입었다. 그는 말했다. 첫인상을 관리하는 것이 곧 기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그는 책임자가 되었다. 심리학에서도 구김과 같은 관리되지 않은 흔적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말한다. 작은 주름 하나가 기회를 막는 벽이 된 셈이다. 두 번째는 청결이 사라진 더러운 옷이다. 나는 공장을 다니며 실력 있는 기술자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때 묻은 작업복 그대로 회의에 들어오는 이는 예외 없이 신뢰를 잃었다. 일하는 직원은 손재주가 뛰어났지만 언제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는 말했다. 어차피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러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태도를 본다. 실제 연구에서도 더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일수록 실수 확률이 높고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흐트러짐이 실수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는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10년이 지나도 승진하지 못했다. 반면 청결을 습관화한 기술자 H는 10년 만에 책임자가 되었다. 깨끗한 옷은 나는 나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세 번째는 값싼 옷만 고집하는 스타일이다. 값싼 옷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싼 옷만 고르는 태도는 사람의 가격표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였다. 어느 젊은 경영자 K는 절약이 중요합니다. 라며 항상 저렴한 옷만 입었다. 그러나 절약은 품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투자하는 능력이다. 옷이 싼 만큼 그의 이미지도 싼 사람처럼 보였고 그에게 맡겨지는 일도 늘 작은 거래에 그쳤다. 5년 후 그는 중요한 계약을 잃었고 10년 후에도 회사는 성장하지 못했다. 반면 또 다른 젊은 경영자 L은 옷을 투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많이 사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옷,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옷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의 사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했다. 사람들은 옷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풍기는 자기 평가를 본다. 네 번째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옷은 불편함을 만들고 불편함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나는 이를 수없이 보았다. 직원 I는 세일 중 싸게 샀다는 이유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고 결국
마음의 균형까지 무너졌다. 3년 후 잦은 실수, 5년 후 이직 반복, 10년 후 여전히 제자리였다. 오스의 불균형은 삶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파괴자였다. 반면 적절한 핏을 중요하게 여긴 제이는 어디서든 안정적이었다. 몸과 옷이 조화를 이루면 마음도 조화를 이루고 그 마음이 일을 흐름 있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세기발의 생기가 사라진 옷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옷의 색은 에너지다. 바랜 옷은 기운을 빼앗고 기운이 떨어지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실제로 착의 색상은 인간의 활력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다. G라는 직원은 색이 바랜 옷을 계속 입었고 그의 표정도 말투도 업무 태도도 점점 무기력해졌다. 반면 밝은 색을 선택한 H는 활력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람은 보이는 색에 의해 자신의 활력까지 조절된다. 옷의 색이 흐려지면 운의 색도 흐려진다. 여섯 번째는 구멍난 옷이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다. 구멍난 옷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그릇을 샹징조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배워왔다. 젊은 직원 A는 아직 입을 수 있습니다 라며 구멍난 옷을 계속 착용했고 실제로 그의 돈도 계속 새어나갔다.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 구멍은 옷의 구멍이 아니라 습관의 구멍, 관리의 구멍, 소비의 구멍이었다. 반면 작은 구멍도 즉시 수선했던 B는 10년 후 경제적으로 누구보다 안정되었다. 옷의 구멍은 삶의 틈을 예고한다. 일곱 번째는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옷 습관이다. 검정, 회색만 입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태도는 마음의 활력을 낮추고 에너지 흐름을 막는다. 실제로 색채 심리학에서는 어두운 색만 지속적으로 착용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직원 M은 눈에 띄기 싫다는 이유로 항상 검정만 입었고 5년 후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반면 밝은 색을 즐겨 입었던 직원 N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었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 색은 기운이다. 어두운 색만 몸에 두르면 마음도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 7가지는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다. 옷은 태도이고 태도는 신호이고 신호는 운을 결정한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다. 1960년대 중반 본사와 공장을 오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우연히 두 명의 젊은이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나이도 비슷했고 지능도 비슷했고 성실함에서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하나,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다. 한 사람은 밝은 기운이 감도는 정갈한 셔츠와 몸에 맞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옷의 구김도 없었고 색도 선명했으며 작은 단추 하나까지 정돈되어 있었다. 단순히 단정한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오늘을 준비하고 왔다는 메시지가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차림이었다. 반면 다른 젊은이는 작은 구멍이 난 셔츠, 흐린 색깔, 깊은 구김이 가득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마치 삶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늘이 드리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켜보았다. 사람은 스스로의 신호에 따라 운명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5년 후 정갈한 차림을 하던 젊은이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까지 얻었다. 그의 길은 밝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다. 반면 옷차림이 무너졌던 젊은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직장을 옮겼다. 기회가 와도 사람들은 그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신뢰가 그의 문턱까지 오기 전에 이미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본 후 나는 운명은 큰 선택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신호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들도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얼굴과 복장을 0.1초만 보고도 신뢰할 수 있나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의식하기도 전에 상대의 옷에서 메시지를 읽어낸다는 의미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깔끔한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상에서 성공률이 높고 급여 협상에서도 평균 94%더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다. 즉, 옷차림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 결과까지 바꾸는 심리적 도구였다. 내가 평생 목격한 사례도 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옷차림은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나는 스스로도 관리하지 못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신호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정돈된 기운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그 불안감은 기회를 멀어지게 하고 기회가 멀어지면 인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막힌다. 한 번은 젊은 창업가 2명을 만나 조언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디어는 뛰어났다. 그러나 옷차림은 달랐다. 한 사람은 품질 좋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몇 벌만 깔끔하게 갖추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늘 아무거나 대충 고른 옷을 걸치고 다녔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고객 반응은 크게 갈렸다. 전자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 높은 금액의 투자 제안을 받았고 후자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왠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반복해서 들었다. 고객은 그의 외모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옷에 담긴 신호를 정확히 읽은 것이다. 사람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이 바로 옷차림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미 상식에 가깝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자들은 창업가가 입고 온 옷의 상태를 심리적으로 체크한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복장은 이 사람이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의 지표가 된다. 사람들은 말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다. 인간은 신호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갈한 옷차림은 그 사람의 내면을 대신 이야기해준다. 준비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흐트러진 옷차림은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 순간 인생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나는 그 후로 많은 후배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옷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다. 옷은 운명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운을 여는 옷차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사도 여전히 흐트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가의 옷이 없어도 늘 품격이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태도이며 그 태도를 다듬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옷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 매일 새벽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 옷과 신발을 먼저 정리하곤 했다. 몸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하루가 흐름을 탔다. 지금 당신도 옷장을 열어보라. 구멍난 옷은 없는가? 구김이 심한 셔츠,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바지, 색이 빠져 생기를 잃은 옷은 없는가?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한 옷,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둔 옷은 쌓여있지 않은가? 혹은 검정과 회색 같은 어두운 색만 가득한가?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정리하는 것이 옳다. 구멍난 옷은 버리고 구김 있는 옷은 다림질하고 얼룩진 옷은 세탁하며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비워라.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운이 드나드는 길을 여는 기초공사다. 두 번째 단계는 옷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계든 사람든 관리가 생명이라고 강조해왔다. 옷도 마찬가지다. 옷은 몸을 감싸는 외피이자 마음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작은 관리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반이 된다. 매일 다림질하는 습관, 자주 세탁해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 한 달에 한 번 옷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은 모두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가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옷을 고르고 몸에 맞는 핏을 우선하며 색이 바래기 전에 교체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신뢰, 안정,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결국 옷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마음가짐을 익히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옷차림을 투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신뢰는 첫인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언어가 바로 옷이다. 옷은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가 기회를 끌어오거나 밀어낸다. 좋은 옷이란 비싼 옷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올려주는 옷, 당신의 기운을 밝히는 옷이다. 밝고 정갈한 옷은 밝은 기운을 데려오고 그 기운은 사람과 기회를 불러온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자기 이미지를 통한 자기 강화 효과라고 부른다. 즉, 사람이 입는 옷이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인생의 결과까지 바꾼다는 것이다. 옷차림이 다듬어지면 마음이 다듬어지고 마음이 다듬어지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결국 운명을 바꾼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이자 실제 연구와 사례가 repeatedly 증명하는 진실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당신의 인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순간 당신의 다음 5년과 10년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오늘 어떤 옷을 선택하든 그것은 곧 어떤 인생을 선택하는가의 신호다. 밝은 기운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림자를 붙잡을 수도 있다. 선택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운을 바꾼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떠오르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라. 변화, 도전, 새 출발, 활력, 책임, 어떤 단어든 좋다. 그 단어는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전해주기 바란다. 정갈한 옷차림이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바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될 것이다.